네, 중장년들의 창업 고민 함께 나누는 순서입니다. 네. 요즘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주변에도 보면 협동조합 설립했다는 분들 여러 분 계시거든요. 네, 특히 이 중장년 분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1인 창조협회 김희정 회장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재작년 12월 말이죠. 협동조합법이 이제 생기고 나서 참 협동조합이란 말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협동조합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드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일반 법인과는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한데요. 네. 자세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협동조합은 쉽게 말씀드려서 그 재화나 용역을 서로 구매한다거나 또는 판매한다거나 또는 유통하거나 이제 서로의 그 어떤 최종적인 목표까지 이룰 때까지 공동으로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조합원들 간에 서로 이익이 중요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에 얼만큼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궁금하신 부분이 기업과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주주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주가 보통 이제 여러 주식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주식회사는. 네. 근데 여기에는 한 사람이 한 주주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많은 주식을 갖고 있다, 많은 출자를 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른바 n분의 1 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같이 참여해서 같이 협동하고 그거에 대한 이익도 공동으로 나누자. 이것이 가장 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는 어느 정도 키우게 되면 장외 거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책임에 대해서 유한적인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간혹씩 대표이사가 35%의 지분을 넘기지 않으면 책임이 없다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네. 이 조합원 같은 경우는 공동 책임이 또 같이 있는 게 큰 차이가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가장 많이 협동조합할 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동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어떤 다소 단점이지만 네. 또 잘 활용하면 내가 작은 주식을 갖고 있더라도 같은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이윤 추구를 하는 기업과 그다음에 조합원의 영익을 추구하는 그 두 가지 큰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협동조합에 있어서는요, 일반 협동조합부터 사회적 협동조합까지 되게 다양한 종류가 나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협동조합은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합원 이익보다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 그다음에 공동으로 어떻게 사회적인 그 기여를 할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사회적 협동조합이고요. 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다시 또 협동조합끼리 같이 모여서 하는 연합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회적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협동조합이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연합회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업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이제 그 다섯 번째 경우가 있는데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례가 다섯 번째는 있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실 때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좀 사실 굉장히 그 이익과는 많이 이렇게 배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좀 더 이익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다. 그럼 협동조합을 설립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는 사회적 기여에 더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사회적 협동조합을 신청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네. 네. 특히 중장년들 사이에 협동조합 설립이 인기라고 합니다. 네. 지난해 발표된 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네. 40, 50대 은퇴자들이 그 주축을 이룬다고 하는데 중장년들 사이에 이렇게 인기가 많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현업에 계시다 보니까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는 네. 그 시장에서의 필요성을 더 빨리 인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아쉬움들이 이런 조합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동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중장년 넘어가면 리스크가 많은 일을 좀 하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출자하고 같이 책임을 지는 협동조합의 모델이 리스크를 해지하는 측면에서 선호하는 모델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그 인생 2막을 한번 시작을 해보는데 네. 한번 내가 멋진 행복 포트폴리오를 그려보자 이제 이런 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접근 자체가 사실은 사회적으로 지금 많이 장려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출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편안하니까 좀 더 이제 개인적인 선호도도 있지만 사실은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하나의 파도를 같이 한번 타볼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협동조합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매출 현황이라던가 또 얼마만큼 잘 자리를 잡고 있는지 이러한 자세한 상황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그 실태조사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이사장들이 대부분이 이제 평균 연령이 55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소기업을 전직으로 다니셨던 분들이 26.9%고요. 그다음에 시민단체 출신이 11.6%, 그다음에 연구소 학교 출신이 10.4%라서 그 커리어들의 그 굉장히 화려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사장님의 그 대부분의 대조 40.4%가 학력을 가지고 있어서 고학력자의 출신들이 굉장히 많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남성이 79.1%, 연령은 50대가 39.8%, 40대는 32.7%로 역시 베이비부머 세대의 주요한 어떤 관심 있는 사항이 되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1년이 되다 보니까 실태 조사를 하면서 이제 어떤 모집단 자체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전체 협동조합을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2,851건이 수리 인가가 됐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54.4%가 현재 이제 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도소매업이 역시 30.9%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교육 서비스업이 11.8%로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 뒤를 이어서 제조업과 농업들이 뒤를 이었는데요. 평균적으로 이제 협동조합은 15.1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여기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종업원들도 55세 이상이 18.7%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네. 이제 은퇴자들의 활동력이 이 협동조합에서 많이 이제 인력이 재창출되고 있다는 조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궁금하신 부분이 그래서 얼마나 버는데 또 그거에서 얼마나 좋은데 그러실 거예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제가 재무사항을 살짝 이제 조사 자료를 인용해서 말씀드리면요. 네. 현재 이제 자료에서 보시듯이 2013년 7월 기준에 협동조합의 총 자산은 293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합원 출자금은 74.4%로 218억 원이고요. 유형자산은 40억 원으로 13.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재무 상황은 그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1인당 출자금이 10만 원 초과해서 50만 원 이하인 협동조합이 44.9%로 나타나서요. 대부분의 출자금들은 평균 한 50만 원 선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1인당 출자 한도가 동일한 곳이 54.6%로 나타났는데요. 이거는 이제 조합의 성격상 같이 출자하고 또 같이 협동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출자의 금액을 공평히 하는 그런 모델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현물 출자 사례가 있는 경우는 20.6% 나타나서 대부분은 이제 사무실이라든가 영업장 또는 설비에 대한 투자는 출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자료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 조사 자료 자체가 현재 재무제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저희가 추정하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현재 기부나 지원금을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는 협동조합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자금의 출처가 표에서 보시듯이 정부 지자체가 47.4%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일반 시민이 지원한 이런 지원 자금이 25.3%. 그다음에 일반 기업이 기부한 내용이 14.7% 나타나서요. 아직까지는 그 기부 지원금이나 이런 비용보다는 출자금에 많이 운영되고 있는 이제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금융기관 관련된 대출도 있는 경험이 협동조합이 30.3% 이상이 나타나서요. 대부분은 일반은행을 많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농수축산협,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이 18.2% 나타나서요. 대출도 많이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이제 장점도 또 좋은 점도 있겠지만 네. 또 유의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협동조합이 좀 경쟁력 있게 가려면 제가 볼 때는 한 몇 년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1년 차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이 될 것인가 부분을 좀 짚고 말씀드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일 먼저 제가 이제 조금 그 여러 논문이나 또는 여러 그 해외 사례에 봐서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 의사결정이 좀 느려지는 네, 그런 느림이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정보기술 발달이라든가 굉장히 스피드하게 변화를 이룬 사회에서 조합원 모두의 의견을 같이 수렴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느림을 좀 더 강한 그리고 꾸준한 실행력으로 바꾸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첫 번째 성공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제 서울우유를 예를 좀 많이 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어느 날인가부터 왜 우유의 생산 일자를 포기하게 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유 업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가 됐었는데요. 그게 2009년에부터 시작이 돼서 거의 3년 넘게 꾸준히 추진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뭔가 다른 점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면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농가라든가 이런 이제 우리 그 소를 기르는 분들과 같이 출자하게 만들고 설비를 같이 이용하게 만드는 등 여러한 부분에서 좀 더 길지만 강하게 추진력 있게 밀어붙여서 결국에는 이 우유업계에서 굉장히 큰 마케팅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된 것을 예를 들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혁신을 통한 제품이나 서비스 차별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뭐 키위는 아시죠? 근데 네. 키위는 보통 제스프리라고 이제 많이 인지들을 하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봤더니 황금 키위 같은 거 막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색이야? 막 이러고 이렇게 좀 뭔가 그 가봤을 때 선택의 폭이 좀 자유로워진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제스프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나라마다 그 가지고 가는 종류나 색깔이 이런 게 다 다르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서비스를 차별화할 수 있고 뭔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참여를 했고요. 네. 또 키위 사실 우리가 깎아 먹을 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네, 그런데 스푼 같은 것을 직접 환경에 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스푼들을 씀으로 인해서 제스프리가 실제로 얼마나 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일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무래도 조합원들의 이익을 창출하고 조합원들끼리 서로 영위를 같이 하는 것이 조합의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협회 회원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조합원들을 모집을 해보거나 이런 이제 교육을 해보면 처음 만나는 분들끼리 조합하려고 하면 상당히 꺼려지는 부분이 사실 있더라고요. 네, 힘들죠. 네, 그러니까 각각의 자기가 도매업에서 또는 소매업에서 또는 제조업에서 각각의 역량을 갖고 계셔도 저희 협회에서 뭐 이렇게 마련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자리에서 이제 뭔가 조합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생각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현재 아마 대다수의 조합들은 대부분 시니어들이 그런 데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랜 네. 경력 때문에 인맥이 워낙 방대하시다 보니까 네. 이런 조합원 구성을 할 때 오랫동안 서로의 신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역할에 대한 경쟁력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현재로서는 거의 대부분 모르는 분들끼리의 동종은 거의 없고요. 네. 거의 다 이제 그 조합을 오픈해서 모집은 하지만 기본적인 출자, 초기 출자에 대한 조합원들은 대부분 신뢰도를 어느 정도 가진 분들끼리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명성들을 예를 들면서 저희가 하나 그 해외사를 말씀을 드리면 그 캐나다의 등산 장비 업체인 MEC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요, $5로 처음에 시작을 하는데요. 네. 그게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지나서 캐나다의 국민의 10%가 그 조합원이 될 정도로 있어도 아직도 $5로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언제 들어오든 나중에 들어오든 이런 거 상관없이 이제 굉장히 조합원들끼리의 어떤 같은 참여도를 유지시키는 굉장히 좋은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업체로서의 최소한 적정 규모를 좀 유지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조합원들이 보통 여기 우리가 5인 이상이면 다 조합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조합을. 그래요. 그런데 이 5명이서 만드시다 보면 사실은 원가라든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경비 측면에서 최소의
이 좀 적용이 안 되다 보면 금액이 사실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금 그 인원이 5명이라고는 하지만 최소한 10명 이상의 인원들이 모여서 해야지 어느 정도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협동조합법 설립한 지 이제 1년 남짓해 가는데요. 네. 그 사이에도 협동조합을 성공적으로 설립한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 사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11월에 발간한 협동조합 사례집에서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몇 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대전에 화원협동조합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조합은 조금 특이한 게 그 보통 화원의 꽃들이 다 대부분 재활용이 되잖아요. 네. 예, 그리고 생화가 별로 이렇게 이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농가들은 거꾸로 물건을 대는 일이 너무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쇼핑몰에다 주문을 하든 아니면 아예 도매업자가 시장을 장악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고 있어서 이분들께서는 이제 그 생활을 직접 하는 농가들을 모아서 하는 협동조합이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거꾸로 그 생활에 대한 비용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구매 비용이 올라가면 오히려 장사가 안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오히려 역발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재활용을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생활을 만드는 업자들이 그거를 더 많이 팔릴 수 있게끔 만드는 구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쓸데없이 이제 자원을 낭비하는 그런 생활을 막기 위해서 자연환경을 생각해서 규모의 크기보다는 이쁘고 작고 그런 것들로 대체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합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조금 그 부모 관련된 협동조합이 있는데요. 서대문에서 하고 있는 부모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사회적 협동조합 부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의 거의 하루 안에 거의 9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 정도로 호응이 좋아서 그 보통 때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아이를 맡길 때는 회비를 내야 되지만 네. 이제 뭐 주말이라든가 이럴 때는 이제 다문화 가정들을 위한 여러 서비스를 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차별점을 두어서 경쟁력을 찾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림중학교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는데요. 이 학교는 학부모들이 만든 협동조합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매점에 가게 되면 다 불량스럽다고 느껴지는 여러 과자들을 팔고 있잖아요. 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게 입찰을 통해서 되다 보니까 원가들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매점을 부모님들이 출자해서 협동조합을 만든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제품에 대한 구매라든가 이제 이런 원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아이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진행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이번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네. 네. 협동조합 이제는 많이 익숙해진 창업 그 수단이 됐는데요. 네. 우리나라 협동조합 현황과 그리고 성공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이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구체적인 설립 요건과 절차, 그리고 지원과 교육센터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인 창조협회 김미정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